자,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3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한글 공부 유치편을 올려드리고 10가지 활동 자료 원본을 제가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요청이 많으셔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공유를 해드리면서 영아편, 유아편도 요청이 아주 많으셨거든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한글의 경우 연령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나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유치편, 유아편, 영아편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이전 한글 교육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이의 흥미를 자극하여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렸다, 맞았다를 먼저 알려주기 시작하고 학습지를 통해 하루 몇 장 이렇게 정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흥미가 금방 떨어지고 공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7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시기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학습은 필요하겠지만 그 시기에 한글 학습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경험들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겠죠. 민주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를 일주일만 관찰하면 이 아이는 학습지를 하고 있구나, 이 아이는 한글을 배우는 아이구나 딱 보인다고 했던 것이 제가 잘 봐서가 아니라 한글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나 너무너무 억지로 배우고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자신 없어요, 틀리면 어떡하죠? 나는 아직 그 글자는 쓸 줄을 몰라요, 아직까지 글자를 완벽하게 읽을 줄 몰라요,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주입식으로 배우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쓰고 읽는 한글이 맞았다 틀렸다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첫째,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두 번째는 발달상 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충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글자가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거침없이 써가며 흥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을 하는 친구와 하지 않는 친구의 경우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학습으로 한글을 접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글은 제대로 쓰고 읽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에도 굉장히 자신감 없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정답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림책을 읽을 때도 나 글자 읽을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자유자재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림을 상상해서 유추해서 그 내용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창의력 증진 말도 못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 학습이 필요한 7살, 8살, 9살이 되었을 때 이 하나하나 학습해가며 알아가는 그 재미를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학습을 통해 한글을 배운 적이 없던 아이들의 한글 실력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보셨나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꼭 한번 보시면 제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 배운 적이 없다라는 뜻은 주입식으로 학습을 시킨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한글에 관심을 갖고 터득해가는 과정을 즐기며 한글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이야기 드릴 영아편의 경우에는 이 한글 교육의 시작 시점이 되겠죠. 지난번 유치편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이 진작 알았다면 이미 학습을 시킨 상태인데 아이가 한글에 흥미가 없는데 늦은 걸까요? 그렇다고 한글을 놓을 수는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육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영아편을 먼저 업로드 해드리고 그리고 유아편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아편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한글은 배변 훈련과 마찬가지로 양육자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엄마 한글 가르쳐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 아닙니다. 그 전에 양육자가 해줘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활동도 소개, 추천도 해드릴 테니 집에서 꼭 실천해 보세요. 물론 유치편과 마찬가지로 활동 자료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원본 그대로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3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근육 발달입니다. 이 소근육 발달이 한글과 무관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쓰기 시작할 때 손에 힘이 없다 보니 흥미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5살 아이가 테두리 글자를 따라 쓴 건데 이제 막 한글을 시작한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도 왼손으로 글자를 쓸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아이들은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하겠죠. 그래서 한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기 전에 영아기 때 이렇게 소근육 활동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한글 자극을 주면서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댓글에 소근육 활동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글과 관련해서 소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한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 부분의 놀이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전반적인 소근육 발달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키워줘라 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바늘 구멍에 실을 꿰을 때 이 눈과 손의 협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연필을 쥐고 종이 위에다가 가음을 쓰고 모음을 쓰고 받침을 쓰고 그렇게 맞춰서 잘 쓰기 위해서는 눈과 손의 협응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위한 활동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쓰고자 하는 욕구,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어라 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굉장히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한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면 학습지를 시작해야 하나? 한글 공부를 시켜야 하나? 그런데 아이들은 관심 갖기 시작할 때 공부를 시켜버리면 이 한글 자체를 공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길게는 몇 개월 안에, 짧게는 정말 몇 주 안에 이 한글이라는 것은 정말 재미없는 공부구나, 연필과 종이는 재미없는 도구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언어 영역에는 저곳은 재미없는 곳이야 정말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호를 준다 할 때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일상에서 재미있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추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치편의 경우에는 제가 10가지 활동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한글을 시작하는 단계인 영아편의 경우에는 소근육 활동, 눈과 손의 협응을 높여주는 활동, 한글에 관심을 갖는 자극을 해줄 수 있는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재료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이가 지내는 공간이나 아이가 한글 활동, 학습들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줄 수 있는 환경 세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돌돌이 테이프 아시죠? 여기에 색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냥 투명 테이프는 딱 눈으로 보았을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 테이프는 붙이는 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박스나 종이에다 자유롭게 붙여도 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름 글자에 붙여보도록 한다면 더욱 관심을 가지겠죠. 좋아하는 스티커, 아이들은 스티커 떼어내서 붙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 활동은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제가 이거 원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사진이랑 글자만 변경해서 계속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끼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쓰기 도구 제공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적힌 활동지의 쓰기 도구들을 바꿔서 아이들이 쓰는 촉감에 또 보여지는 시각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쓰기 도구에 대한 추천은 어릴수록 선이 굵게 나오는 것,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보다는 굵고 미끄러지듯 선명하게 나오는 파스넷이나 붓이나 물감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붓펜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창문에 그릴 수 있는 펜이나 분필, 요즘은 너무너무 아이들이 쓰기에 적절한 쓰기 도구들이 시중에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도트 물감 찍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물감 놀이를 하기에는 사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집에서 하기가 힘들다 싶으시면 이렇게 도트 물감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자석 칠판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꼭 비싼 거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색다르게 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쓰기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과 손을 협응할 수 있는 글자 낚시 놀이입니다. 한글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경우 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놀이보다는 이렇게 글자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놀이에서 글자 자극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7살, 8살 정도의 아이들은 자음, 모음, 소리를 통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리와 글자의 모양을 이해시키는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각기 다른 소리가 나고 글자 모양 또한 다르게 생겼다. 이 글자는 이 아이의 이름이구나.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4살 아이들의 경우에 글자는 모르지만 그 친구들의 그 이불 매트라든지 뭐 친구들의 물건에 이름 적힌 것을 보면 정말 귀신같이 그 친구의 이름을 딱딱딱 누구의 것인지 알아맞추거든요. 아이들과 물고기에 이름 글자를 쓰고 꾸며서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집에 있는 글자 그림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클립 끼우셔가지고 낚시놀이를 해도 좋습니다. 낚싯대는 자석을 연결한 막대도 좋고요. 낚시놀이 세트 집에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 낚싯대를 사용하셔도 좋고, 이 물고기 활동지는 제가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째는 글자 그림 수수께끼 놀이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쓰는 글자뿐만 아니라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인지 발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자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말하는 것, 이 수수께끼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러면서 낱말 글자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흥미를 주기 위해 이런 수수께끼 상자를 이용하면 좋아요. 직접 만들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휴지곽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5번째는 아까 쓰기 도구를 추천했는데 다양한 재질과 장소에 도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이를 추천합니다. 어릴수록 큰 도화지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전지나 박스나 벽면이나 창문도 가능하다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실외 활동에서도 물로 지워지지만 이렇게 분필 사용해서 쓰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붓을 사용해서 물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쓰기 활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한결같이 한글 공부니까 종이에, 학습지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연필에, 색연필에 이런 것들만 제공한다면 또 재미없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글자 그림 카드 징검다리 놀이인데요. 아이들의 경우 앉아서 얌전히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신체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하면서 한글을 자극을 주는 것도 바닥에 그림 글자 카드를 붙여서 징검다리를 만든다든지, 즐겁게 춤을 추다가 토끼에 멈춰라,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와 게임을 할 수 있고, 화장실 갈 때 또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아이가 밟거나 깡충깡충 뛰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놀이를 구성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역판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 관역판을 이용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활동이다 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신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엇이든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글자 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세팅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이 공간에 아이가 어떤 장난감이든 스스로 꺼내고 넣고 할 수 있도록 비치해주는 것이 아이의 놀이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쓰기, 그리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 손 충분히 닿는 정리함을 사용해서 이면지나 색종이, 스케치북, 도화지, 골판지, 잡지 등등 다양한 지류를 비치해 쓸 수 있는 도구, 아까 추천해드렸던 것들 있죠. 그리고 돌돌이 테이프, 스티커, 물감 등등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씩 사서 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앉아서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그 미니 책상과 의자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벽면에 아이의 작품을 게시해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작품으로 성취감을 높여주는 것도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한글 놀이 시작 단계에 있는 영화편을 준비했는데요. 학습이 아닌 듯 하지만 5살, 6살 쓰기 단계 3단계, 4단계 가기 전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유치편에 비해서 결과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한글에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한글은 재미있는 놀이다 라고 인식하는
이직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으시고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기다리시는 유아편도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은 활동 자료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될 만한 활동 자료들을 모아서 메일로 원본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들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 상황에 따라 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